자, 반갑습니다. 게임 속 물리 엔진의 세계 3회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게임 속 물리 엔진의 세계 3회차 수업은 이제 중력과 관성 마찰력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어떻게 게임에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복습 영상이고, 이제 복습 영상에 관한 자료는 이제 선생님이 유튜브 하단 링크에 자료를 올려두도록 할 테니 참고하고 한번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은 복습 강의 특성상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소스를 받으면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시고 작성하면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물리엔지 작용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슈퍼마리오도 물리엔진은 작용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슈퍼마리오를 플레이할 때 어떤 물리엔진이 작용하는지 잠깐 문자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캐릭터가 점프를 하면은 일정한 속도로 올라간다기보다는 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캐릭터가 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해당 영상은 이제 좀 비현실적으로 캐릭터가 높게 점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어찌됐든 슈퍼마리오가 점프를 할 때 빠르게 일정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력에 의해서 좀 빠르게 내려오거나 좀 천천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 영상은 이제 그냥 게임 속 중력 붕괴 영상 중 하나이며 말 그대로 중력이 붕괴하면 여러분들은 저렇게 공중에 지구의 중력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에 막 떠 있게 되겠죠. 아무튼 중력이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n이라고 하고 이제 물체 고유량 질량을 킬로그램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무게는 지구의 중력과 질량을 합쳐가지고 나타낸 결과값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의 중력과 속도가 이렇게 설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9.8 뉴턴이 지구의 중력과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보통 이제 무게를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질량하고 이 중력과 속도 9.8 뉴턴을 같이 곱한 결과값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중계에 딱 올라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값이 이 무게, 질량이 아니라 무게에 대한 결과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중력은 이제 두 개의 이제 물체가 있을 때 두 개의 물체가 m과 대문자 m이고 거리가 r만큼 있다 했으면은 이렇게 그 대문자 g하고 이 두 가지 물체에 곱하는 거에 이제 나누기 이 거리 제곱을 곱한 결과값과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G는 이제 중력 상수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저희가 구현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부분은 여기 있는 G, 지구의 중력과 속도 9.8 뉴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구현할 때는 어떻게 구현을 하는가? 오브젝트를 만들어요. 중력에 관한 오브젝트요. 중력에 관한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 중력만큼 우리가 상대를 끌어당길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력을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여기 보시면 기본 y값과 델타 y를 생성하는데 이 기본 y 값은 자기의 위치이고 델타 y 값은 변동되는 값이에요.
그리고 드래그는 이 델타 Y만큼 이제 상대를 끌어들이는 능력이죠. 그래서 오브젝트가 땅에 닿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 드래그를 적용시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력을 해봤으면 이제 관성과 마찰력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이제 물체가 이동하다가 멈추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물체가 계속 이동을 하다가 딱 멈추게 됐으면은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외부에 의해서 힘이 적용된 그런 게 아니에요. 관성력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힘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비관성 좌표계에 의해서 계속 이동을 하다가 멈췄을 때 관성 좌표계에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앞으로 쏠리는 현상을 느낄 뿐이지 실제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관성이라는 힘이 작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물체가 미끄러져 움직일 때 이를 방해하는 힘을 마찰력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찰력이 없는 곳에서 그냥 이동을 하게 되면은 그냥 계속 쭉 그 이동을 한 방향으로 계속 이동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현실 세계는 어느 곳에서나 마찰력이 힘의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미끄러지지 않고 한 지점에 고정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과 관성을 구현할 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델타 Y와 X를 이용해서 이제 드래그를 계속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Y의 관성력과 관성과 이제 마찰력 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끌어당기는 힘도 있겠지만 dy가 이동한 값만큼 계속 이동하려는 경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합을 해서 이제 캐릭터의 움직임을 최대한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덱스 HTML을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생성하셔야 되는데 프로젝트 폴더 생성하시고 인덱스 HTML을 이렇게 생성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관성과 마찰력 그리고 중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게임을 하나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힘과 마찰력에 의해서 그것이 저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죠. 점프를 한번 해볼까요? 점프를 할 때도 제 중력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위로 떠 있지 않고 아래로 쭉 잡아당기듯이 내려가는 캐릭터의 움직임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하느냐 했을 때 선생님이 소스 코드를 하나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폴더 바탕화면이든 어디든 작업하실 곳에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신 다음에 이 폴더 열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 폴더를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폴더 하나 클릭하고 폴더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폴더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 파일 추가 하시면은 새 파일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study html 라는 이런 식으로 파일을 하나 추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index html하고 캐릭터 스타일 css를 두 개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해 주신 뒤에 단축키로 느낌표하고 엔터 누르시면은 기본적인 골자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기본 골자 중에서 이제 보디 그리고 헤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보디 쪽에다가 작성을 진행을 할 거예요. 추가하실 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타일 시트 그리고 CSS를 링크를 이제 걸어 놓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여기 이제 도큐멘트 HTML 이쪽에 붙여 넣으시면 될 겁니다. 이 내용이 이제 CSS를 참조한다는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이 CSS를요. CSS에서는 지금 이제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색깔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더 색깔까지 이렇게 색깔을 만들어내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보디 부분에 보시면은 이제 캔버스라는 저희 캔버스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HTML의 캔버스, 자바스크립트의 캔버스 기능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캔버스를 추가해 주실 때 이제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520픽셀, 512픽셀, 300픽셀만큼 이제 화면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스크립트라고 작성하신 뒤에 이 뒤에 이제 여기서 이제 스크립트라고 작성을 하시면은 이 뒤부터 이제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실 때 이제 이 캔버스 요소를 여기 이제 불러와서 이제 화면에 하나하나 그려주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쪽 부분 이제 키보드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키가 다운됐을 때, 키를 눌렀을 때, 그리고 키를 안 눌렀을 때 키 핸들러 키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왼쪽 위로 올렸을 때,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라는 설정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키를 눌렀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키를 눌렀을 때 반응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키코드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키코드는 실제 이제 우리 자판에 있는 키보드의 순서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표시로, 키코드는 이제 자판에 어디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숫자로 이를 확인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키코드 39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버튼, 화살표 오른쪽 버튼을 얘기하고, 37번은 왼쪽, 38번은 위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벤트 디폴트는 이제 기본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기능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리셋하기 위해서 애니 부분 넣어주시고 키보드 설정을 이렇게 마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 줄 차례예요. 저희가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캐릭터를 그려야지 캐릭터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는 부분도 구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캐릭터는 이제 이렇게 X, Y 그리고 DX, DY는 이제 이동에 따른 움직임에 따른 이제 행동 구현을 위해서 변수를 만들어 주시고, 사이즈랑 컬러, 그리고 땅에 붙어 있는지, 점프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무브 스피드,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인지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는 이제 키보드를 눌렀으면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구현하는 내용이고요. DY는 이제 점프 파워만큼 이동을 하기 위해서, DX는 무브 스피드만큼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저희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함수 그릴 때처럼 플러스 방향이면은 이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이면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무브 스피드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음수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계속 왼쪽 음수로 마이너스로 이동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음수 표시를 붙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력에 의해서 플레이어가 끌려간다면, 혹은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세계에 있는 중력과 혹은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끌려가는 현상을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망 연산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망연산자인가? 어쨌든 이러한 내용, 이 문법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문법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온그라운드에 붙어 있습니까? 이게 true입니까? false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을 했을 때 참일 경우 true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경우에 그라운드 드래그를 실행시키고, 거짓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월드 드래그를 실행시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캐릭터가 땅에 닿았는지 그리고 화면 밖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구현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면 밖을 땅에 닿았는지 확인할 때는 온그라운드를 true나 else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화면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는 이제 다시 이제 반대쪽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게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부분, X 부분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로 조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동해도 다시 반대편에서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부분 끝났으면 이제 캐릭터를 그려야겠죠. 캐릭터를 그리는 부분은 drawRect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위치 그리고 캐릭터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색깔은 어떤 느낌인지 여기 색깔도 설정을 했었죠. 선생님은 라임으로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색깔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캐릭터가 시작하면은 어느 지점에 있는가 어느 지점에 있게 어떤 상태인지 설정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제 캐릭터가 스타트할 때 이 스타트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플레이어를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어요. 플레이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해서 세계를 어떻게 구현할지 라는 부분인데 이 세계에서는 중력과 마찰력 같은 것들 땅에서 마찰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은 이제 플레이어를 스타트 시켜야겠죠. 플레이어 스타트 시키고 이제 이 메인 루프라는 부분을 실행시킬 건데 메인 루프는 이제 세계를 처음에 계속 그려나갈 때 이 메인 루프를 계속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drawRect 이 drawRect라는 부분하고 drawGround라는 부분을 써줄 건데 이 drawRect랑 drawGround는 화면의 배경과 땅을 구현할 때 땅 배경을 만들어낼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네도 사각형으로 그리고 있죠. 다들. 자, 그렇게 drawRect는 정확히는 이제 drawRect는 이제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틀이고 drawGround는 이제 drawRect를 이용해서 이제 땅을 구현하는 그런 본격적인 실질적인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다음에 이제 메인 루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메인 루프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계속해서 플레이어를 그려나가기 위해서 이 메인 루프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화면 자체를 한번 싹 지워주고 다음에 이제 땅 그려주고 플레이어 상태 업데이트 해주고 플레이어 그려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메인 루프에서는 그걸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show i가 true 상태가 됐을 때는 이 화면에 방향키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세요 라는 부분을 따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새로 시작하면 방향키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방향키를 눌러서 게임을 시작하면은 이렇게 게임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 맨 아래는 이제 키보드 인풋에 관한 내용이고요. 대략적인 코드 내용은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이 코드를 직접 입력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이동이 되는지, 이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한번 직접 코드를 입력해 보시고 따라해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캐릭터가 벽에 닿았으면은, 여기도 지금 벽에 닿았으면 있는데 땅이라는 벽에 닿았으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벽과 또 혹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도중에 다른 적과 상호작용을 하는 도중에 충돌을 하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드를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소스 코드 꼭 확인하시고 한번 테스트 해주세요. 그리고 직접 입력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그럼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